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7일 오후 9시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 전투입니다. 팔레스타인 병사들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약 한 7,000발의 로켓포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발사했다고 가자 군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2,000발이 날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2,000발의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통해서도,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도, 육지를 통해서도 완전히 삼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일종의 기습 공격에 성공한 셈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사람 한 20여 명이 죽었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수상은 We are at war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 지구를 맹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불길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50년 전, 즉 1973년 10월 초에 시리아와 이집트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입니다. 이걸 욤키풀워라고 그러는데, 이때 그 막강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집트 군이 수에즈 운하를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을 하고, 시리아 군은 골란 고원을 위협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한때 핵폭탄을 쓸까 말까 해가지고 고민하는 상황까지 밀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4차 중동전쟁인데, 4차 중동전쟁의 여파로서 1973년에서 74년 사이에 기름값이 배럴당 2달러 하던 게 10달러, 한 4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제1차 석유 쇼크를 불러와서 세계 경제를 흔든 게 바로 5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군이 기습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이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세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탄야후 수상은 예비군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불길한 게 이 가자 군이 하마스입니다. 가자 군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정치 세력은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마스. 이 하마스의 군대가, 이 군대라고 해야 될지 민병대라고 해야 될지, 군대라 하면 보통 국가의 군대인데, 이 경우에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여튼 하마스 군이 이스라엘 군인 3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인질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은 좀처럼 포로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것을 송환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게 또 이스라엘 군 전통입니다. 하마스가 잡아간 한 사람의 이스라엘 군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하마스 포로 1,000명을 석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35명이 포로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응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전력이 막강합니다. 정규군이 한 17만 명 되고 예비군이 수십만 명 됩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동원되면은 가자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라는 것은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가 되어 가지고 이 꼼짝달싹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한 340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의 반 정도 됩니다. 서울의 반 정도가 완전히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 약 200만 명이 몰려 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을 이스라엘 군대가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막 폭격을 해대면은 아마 많은 사상자가 지금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린다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민들이 세계에서 딱 몰려오고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도륙당해가지고 600만이 죽고 하니까 작심을 하고 세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유대인이죠. 참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신생 독립국가를 만드는데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밀려가서 지금 두 군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서안 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한 3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가자 지역에 한 200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한 500만 명 되는 거죠.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과 약 8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 갈등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웨스트 뱅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데 이 가자 지역은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완전히 독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이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몰면서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한 대치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또 직할 군사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또 이란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여튼. 자, 이제 이게 과연 전쟁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전쟁은 원래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을 장악한 하마스 사이의 전투를 과연 전쟁이라고 해도 되느냐. 그런데 네타냐후는 We are at war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국내 사정이 복잡합니다. 이 네타냐후가 너무나 거부적인 정책을 펴고 강경 정책을 펴고 하다가 최근에는 사법부를 개혁한다면서 이 사람이 또 네타냐후가 지금 형사 문제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셀프 면책 또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뜻이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사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부 개혁한다고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네타냐후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네타냐후 정권으로서는 아주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정보 실패거든요. 1973년 10월 전쟁도 정보 실패로 혼이 났고 이분도 이게 정보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뭐 모사드 등 군 정보기관 아주 막강한데 이 정도 대규모 공격에 완전히 기습을 당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물밑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정상화도 아마 당분간 아주 좀 장애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특히 이런 대규모 전투는 반드시 중동에 큰 영향을 주고 이게 또 석유값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 전투로 해가지고 우리까지 지금 간접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하는 이런 국면이 있는 데다가 중동에서 대규모 전투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 틈을 타서 또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근데 하나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성이 요란하고 포성이 그치지 않고 테러가 계속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국민 랭킹에 4등에 올라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국민은 핀란드인데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 랭킹 4위다. 항상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한 60등 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주국방하는 나라이므로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보 문제만은 우리가 책임지고 지킨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자주국방하는 그 상무정신, 당당한 어떤 군사문화의 미학, 그런 데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행복지수에서 한국 사람은 적어도 한 20등 돼야 됩니다. 근데 왜 60등일까요? 저는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국방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이런 일종의 사대주의 또는 문약한 그런 태도로 임하다가 비굴한 국민이 된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